1990년 K리그 1호 천마 한 선수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됩니다. 그의 발목에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이미 교체 카드를 소진한 상태였고 선수는 그 상태로 득점을 기록하는 초인적인 정신력을 보입니다. 오직 축구, 마약과도 같은 축구에 미쳐 온 평생을 바친 청년의 마지막 경기가 될 줄은 선수도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경기하는 모습이 꿈에 자주 나올 만큼 사무친 손흥정이 축구는 그렇게 책 피어나기도 전인 28세에 끝이 납니다. 충청도 서산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춘천으로 건너간 사람 좋은 소년 손흥정을 돕겠다는 춘천 어르신들은 많았지만 그에겐 축구가 없는 삶은 필요 없었습니다. 존경하던 차범근 선배를 향해 목숨 걸고 했던 축구지만 그는 결국 우상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축구를 빼앗기고 눈물을 흘렸다는 28세 청년 손흥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후 존경하는 차범근 선배가 뛰었던 레버쿠젠의 아들을 입단시키고 소름 돋을 만큼 감격할 거라고요. 손흥정 축구는 끝나지 않았고 아들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고요. 1990년 그날은 손흥민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은퇴한 무명 축구 선수 손흥정의 삶은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거친 막노동판에서 축구가 끝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것저것 돈 되는 일을 다 하던 92년 막내 흥민이가 태어났으며 두 아들과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쓰리잡으로 일을 늘리며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이어갑니다. 분명 축구판에서 뛸 때와 똑같은 피땀 눈물이지만 그의 하루하루의 영혼이 없던 이유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두 아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재우며 손흥정 씨는 수천 수만 번 소수 때 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훈련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걸 안 했다면 부상이 안 오지 않았을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마음을 달래며 꾸역꾸역 현실을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새 머릿속에 그리는 축구의 상상은 다음날 아침이면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빠, 축구가 하고 싶어요. 막내 흥민이의 한마디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온 마음 다 바쳐 사무치게 사랑하는 축구, 그럼에도 내 인생의 모든 걸 앗아가고 처량한 현실을 안겨준 축구. 마약과도 같은 축구, 악마와도 같은 축구, 하지만 숨이 멎는 날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사악한 이름, 축구. 그 축구의 마성에 빠져 기어이 그 길로 들어오려는 아들을 말리는 건 아버지의 본능이었습니다. 너만은 축구와 멀어지길, 다른 삶을 살아가길, 제발 평범한 인생?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해서 막노동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돈을 벌길. 하지만 손흥민의 몸, 마음, 심장, 혈액 한 방울까지 이미 손흥정과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구였고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이자 실패한 축구인 손흥정은 다짐합니다. 아들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고. 아들의 축구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남기겠다고. 자신의 실패를 부른 그 모든 순간들과 정확히 반대만을 시키겠다고. 손흥정은 아들과 함께 목숨 건 축구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매일매일 후회하고 상상했던 그때 왜 그랬을까? 마음속에 온갖 원한을 끄집어내어 비로소 현실에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는 아버지 이전에 마치 환생한 축구인이었습니다. 뼛속 깊은 좌절감을 안고 은퇴한 축구 선수가 아들의 몸을 빌려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손흥정 교육제의 일법칙은 내구성이었습니다. 후진국에서 행하던 모든 교육은 적어도 손흥민에겐 삭제되었고 믿을 수 없는 초, 중학교 축구부를 건너뛴 1대1 과외가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차범근처럼 결과를 낸 축구인이 아니라 스스로 실패한 축구인으로 규정한 손흥정이 아들을 학교가 아니라 직접 가르치길 결정한 것은 그가 자신의 실패를 통해 얼마나 강한 확신의 교육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손흥정 교육 제2법칙은 손흥정의 반대로였습니다. 100m를 11초에 뛰는 빠른 발은 다행히 손흥민에게 그대로 되물림 되었습니다. 빠르기만 했던 윙어 손흥정은 자신이 부족했던 모든 것을 손흥민에게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기본기는 당연했고 양발의 교육은 박스 근처에서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혹은 안쪽으로 침투하여 슈팅을 가능하게 하는 선수 시절 손흥정이 그토록 가지고 싶던 마법이었습니다. 즉 손흥민의 삶은 아버지가 실패했던 윙어로 자라나기 위해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양발 훈련이 시초가 되어 먼 훗날 손흥민 존이란 용어가 생성되고 EPL 팀들의 골문을 폭격하는 미래를요. 축구의 신은 손흥민에게 또 다른 선물을 남깁니다. 2002년의 영광 그리고 박지성의 존재입니다. 손흥정이 분데스리가 최고의 윙어 차범근을 경배했다면 손흥민에겐 박지성이란 롤모델이 주어집니다. 소년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같고 박지성의 맨유행은 소년에게 확고한 꿈을 품게 합니다. 맨유 아니면 레알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입니다. 최종 꿈은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서 손흥정
손흥정 교육 제3법칙은 겸손입니다. 실패한 축구선수 손흥정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한순간이면 끝나는 게 축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아들의 성공은 그 두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더 축구를 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 28세의 선수 생활이 끝난 손흥정은 아들이 자만하고 방심할 때 혹시라도 축구가 일찍 끝나버리고 남은 인생을 평생 후회하는 삶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I'm not superstar on my back country, so I'm just normal football player that who is supporting me, the people who are supporting me. So I'm definitely not a superstar. So when I back home, I'm doing what I want to do. So the people just doesn't attention me. 이거는 좀 축구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때 가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고개 숙여야 되고 또 제 이름을 많이 거론을 하실수록 제 고개는 더 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축구 실력보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혹자는 말합니다. 손흥민이 지나치게 겸손하다고 주눅든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축구로 손흥민보다 큰 성공을 누린 분이라면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중 손흥민에 육박하는 성공을 거둔 선수는 차범근, 박지성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 겸손해라는 분들은 손흥민에게 강요하지 말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손흥정의 교육은 절대적인 애정과 온전한 실패의 경험에서 창조된 신학문입니다. 그는 아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선천적인 성격은 분명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소년입니다. 진짜 꼭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보다 더 잘해지고 싶어요. 호날두를 넘겠다는 소년이 주눅들어 보이시나요? 손흥정이 부여한 절대적인 겸손은 아들에게 내린 후천적인 성격이고 자신감 플러스 겸손으로 탄생한 현재 손흥민이란 아웃풋은 그가 이룬 결과로 그 가치가 충분히 설명됩니다. 아들의 성공에 비싼 차를 타고 골프를 치고 명품을 입고 과시하고 다니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모의 이야기는 손흥정에겐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춘천에 건립한 100억 원 규모의 축구센터는 오직 어린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 초반 언급한 춘천 어르신들의 칭찬을 받는 손흥정은 이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국가의 또 다른 아들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충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흥정 교육 제4법칙은 애국심입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 시절 라이코비치와 싸움을 했고 호랑이 아버지에게 어떤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손흥정은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기어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이코비치의 행동이 문제였단 걸 인지한 손흥정은 아들에게 차분히 이야기했고 아버지에게 혼날 걸 무서워하던 소년 손흥민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민이 넌 그 상황이었다면 잘했다. 만약 구단에서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준다. 기죽지 마라. 손흥정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평생 아들에게 겸손을 가르쳤지만 한국에서 온 손흥민이 무시당하는 건 아들 한 명이 아니라 곧 아들이 태어난 나라가 무시당하는 일로 인지했습니다. 손흥민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더라도 함부르크에서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에게 아들은 국가의 대표였습니다. 한국인을 무시하게 하면 안 된다. 여러 번 언급한 춘천 어르신들은 부모 없이 자라나 타지에서 온 손흥정을 평생 격려하고 따뜻하게 받아줬으며 손흥민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손흥정에게 국가란 어쩌면 부모의 나라 이전에 춘천 어르신들의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따뜻했던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그 나라를 대표한 손흥민이 외국에서 맞고 오는 꼴은 손흥정 씨는 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손흥정 씨가 손흥민의 대표팀 차출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흥민이는 대표팀에 들어갈 수준과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 차범근을 통해 국가대표팀의 존엄성을 간직한 손흥정에게 손흥민은 태극마크가 어울리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겸손의 상징 손흥정의 평가로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지금도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는 손흥정의 눈에 당시의 손흥민이 차범근, 박지성이 입던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자들은 손흥정의 성격을 몰랐고
그의 언어를 마치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로 어이없는 이해력을 발휘합니다. 누구보다 국가대표를 경배하는 손흥정은 기사를 통해 온 국민에게 마치 태극마크를 무시한 사람이 돼버렸고 이후에도 유의미한 정정 기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의 60% 이상은 손흥민이 주제이고 구독자들은 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강한 팬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흥정이 없었다면 손흥민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신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후천적인 노력과 교육 그리고 인성의 깊이 한마디 말도 빠짐없이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아들의 후광에 한 점 거만하지 않고 여전히 검소하고 겸손하며 걷고 있는 다리가 무너질까 두려워 후들후들 떨고 있는 남자 손흥정이 살고 있는 삶은 마치 도인 아니면 축구를 위해 태어난 초인이 아닐까 의심하게 하는 경이로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축구인 손흥정이 아니라 아버지 손흥정의 감정은 어떨까요? 그는 속으로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아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칭찬보다 허통만 쳤던 아들이 은퇴하면 건네고 싶다는 한마디 말은 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들의 눈을 적십니다. 그저 고생했다고